자, 봅시다. 펜다 집어넣어. 오늘 되도록이면 그 스팅라이트 14강은 다 끝냈으면 하거든요. 저는 좀 연장되더라고. 왜냐면 오늘은 우리가 이제 뒷타임이라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금요일이 이제 중간 타임에 있잖아요, 수업이. 그래서 그때 진도를 다 못 나가면 우리 주말에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주문이 아직 안 왔구나. 자식이를. 아무튼간 그래서 오늘 되도록이면 요거를 다 좀 맞췄으면 합니다. 3, 4강 지금 우리가 3개 지문 했잖아요. 2지문만 더 하면 되거든요. 2지문. 근데 여기 지문이 좀 어려워서 우리가 좀 시간 소모가 있었는데 나머지 2지문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 한 10시 한 15분, 20분 이쯤에 끝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냥 요거 다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좀 할게요. 알겠죠? 자, 봅시다. 14강 3번. 좀만 힘내고. 참 그리고 이거는 뭐 좀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거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곧 이제 중간고사니까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건데 중간고사 끝나고 아마 2주 정도 있다가 기말 대비를 또 들어가게 될 거예요. 아마도요.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1학기 때랑 사실 상황이 비슷해요. 그때 우리 일주일하고 바로 또 기말고사 대비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여러분이 그거를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수시 정시 이거를 좀 이제 염두에 둘 때가 됐어요. 이제는요. 그래서 기말고사까지 일단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기말고사가 아마 12월 중순에 있을 거로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보통은 이제 예년 같은 경우는 12월 10일, 12일 이런 시즌에 보통 2학기 기말을 봤는데 올해는 평균적으로 지금 기말 다 이제 시험 일정이 한 일주일 정도씩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크리스마스 전주에 기말고사를 보지 않을까 하고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통 12월 말에 이제 그 방학하는 학교들이 많은데 올해는 아마 1월 달에 대부분 방학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아직 학사 일정이 확정이 안 돼서 어찌됐든간 그래서 우리가 이제 12월 말에 여러분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은 예비 고3반으로 여러분은 바로 편성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분 이제 각자 R반, X반, K반 각자 반이 있었잖아요. 그 반은 이제 사실상 빠이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고 그냥 정시반과 수시반으로 나뉘게 될 건데 그때 이제 제가 아마 그 예비 고3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다 할 겁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할래? 정시반으로 갈래? 수시반으로 갈래? 이거를 이제 제가 조사를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은 이제 그에 맞춰서 이제 반을 구성을 할 겁니다. 담당은 누가 하느냐? 이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어요. 이거는 아직 미정입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예비 고3이 인원이 70명이에요. 우리 학원에 예비 고3만. 그래서 원래 이제 예년 같았으면 원장님이 이제 다 하셨겠지만 올해는 아마 이제 좀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도 이건 그냥 제 예상이에요. 제 예상이니까 그냥 흘려 들으셔도 돼요. 뭐 회의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 예상인데 그 수시반을 아마 원장님께서 하시게 되지 않을까. 만약에 나눠서 한다면 안 나눠서 하면 원장님이 다 하시는 거고 나눠서 한다면 아마 원장님이 수시반을 하게 되고 정시반을 뭐 한 2개 반 정도를 개설해서 나랑 선웅쌤이 한 반씩 맞지 않을까 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 반에 들어가면은 그때 이제 뭐 수시반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 대비할 때 뭐 지금처럼 학교별로 갈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시간대도 안 바뀌어요.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쭉 원장님이랑 1년 내내 쭉 가는 거고 정시반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대 변동 없습니다. 그냥 그 담당 선생님이랑 그냥 이제 졸업할 때까지 그냥 쭉 간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정규반이랑 내신반이 따로 있으니까 이제 담당 선생님이 이제 변화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이거 확정 아니야 얘들아. 그냥 내 뇌피셜이야 내 뇌피셜. 그러니까 아직 모르는 거다.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은 아마 11월 중에 결정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원장님께서 좀 힘들겠지만 제가 다 하겠다 하면 뭐 원장님이 다 하시는 거고 아니다 우리 좀 나눠서 해보자. 그러면 이제 나랑
선생님이랑 이렇게 뭐 나눠서 이렇게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뭐 그때 가서 보면 되는 거고 됐죠? 근데 염두는 해주시라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이 내가 이제 그 정시반을 갈지 수시반을 갈지 이게 이제 애매하다면요 이렇게 결정하시면 돼요. 아 나는 3학년 1학기까지는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싶다. 그러면 수시반이에요. 됐어? 심플하죠? 그렇게 결정하시면 돼요. 난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놓고 싶진 않다. 그러면 수시반이고요. 아니다. 나는 그냥 바로 그냥 수능으로 대학을 가겠다. 그냥 뭐 내신 다 필요 없다. 이러면 이제 정시반. 됐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신에 미련이 있으신 분은 수시반 가시면 됩니다. 됐죠? 자, 봅시다. 엑서사이즈 3번입니다. 도입전개 결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한 스토리텔링이에요. 스토리텔링. 자, 이런 스토리텔링류의 글은요. 웬만하면 일치 문제로 잘 나옵니다. 일치 문제. 아니면은 순서 문제. 대부분 둘 중에 하나. 그 순서와 연관된 게 연결사 이런 문제로도 좀 잘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수년 전에 시카고의 의과대학에서요. 나는 be fortunate to 부정사 하면은 운 좋게도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나는 운 좋게도 선정되었답니다. 가장 좋아하는 교수님으로 선정이 됐대요. 좋겠네요. So this was 이것은 was one of the biggest honors 가장 큰 영광 중 하나였답니다. 어떤 영광이냐? We professors could receive 우리 교수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 중 하나였는데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we all wanted 우리는 모두 다 원했답니다. to be recognized 인정받기를 recognize가 인정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동태로 쓰여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거야. 우리의 학생들에게 이건 뭐 누구나 그러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학생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 하죠. 교수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생님으로 뽑혔다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 그지? 자, the day it was announced that I have won. 여기서 가주어진 주어인데요. 이 announce가 발표하는 거잖아. 그래서 발표된 그 날에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뭐가 발표됐냐면 내가 얻었다고 발표된 날입니다. 얻었다고. 여기서 win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여기 써놨죠 제가. win이란 단어가 이기다 라는 뜻이죠. 잘 알다시피 어떤 경쟁을 통해서 얻다라는 뜻이 있어요. win. 어떤 경쟁을 통해 얻다. 이게 이제 win의 뜻이에요. 뭐 설문조사를 했겠죠. 그 설문조사 자체가 뭐야? 경쟁이잖아, 경쟁. 그치? 그 경쟁에서 내가 이제 그 상을 받게 된 거잖아요. 가장 좋아하는 교수님 상. 이걸 받게 된 거니까 이제 원이라고 이제 헤드 PP 형태를 썼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받은 거니까 이제 헤드 원이 된 거고요. 자, 내가 이제 받았다고 교수님이라는 그 영광을 받았다고 이제 발표된 그 날에 모든 사람들은 행동했습니다. 좋게 행동했대요. toward me, 나를 향해서. 뭐처럼? 그들이 그냥 평상시에 그랬던 것처럼. 보통 그랬던 것처럼요. 근데 no one said anything to me. 아무도 나에게 어떠한 것도 말하지 않았대요. 그 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한 거야. 한번 추리를 해볼까? 추론을 해볼까? 왜 그랬을까? 왜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을 받았어.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잖아. 그치? 근데 사람들이 그 상에 대한 언급은 안 하고 그냥 평상시처럼 친절하게 대했다는 거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뭐 이것만으로 사실 우리가 뭐 추측을 할 수가 좀 없겠죠? 다음 내용을 한번 볼게요. I said, 나는 감지했대. Something, 뭔가. 그 뭔가가 뭐냐? Behind their smiles. 그들 미소 뒤에 있는 뭔가를 감지했답니다. 근데 그 뭔가가 뭐냐면요. 둘이 동격인데요. Something they weren't seeing.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고 있지 않던 그런 미소 뒤에 있는 뭔가를 감지했대요. 그러니까 아니 이 정도 상 받았으면은 그래도 뭐 축하드립니다 이런 말이라도 한마디 할 수 있는데 뭔가 웃긴 웃는데 웃으면서 인사하고 얘기하긴 하는데 뭔가 좀 깨름칙해. 얘기를 안 해. 이런 상황인 거야. 왜 얘기를 안 했을까? 자, 이어서 볼게요. Toward the end of that day. 자, 그 날의 끝날 무렵에 a gorgeous flower arrangement. 이 flower arrangement가 꽃다발이에요. 꽃을 배열한 거니까. 자, 뭔가 근사한 꽃다발이 내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누구로부터 온 거냐면 from one of my colleagues. 나의 동료 중 한 명인 바로 그 이제 소아정신의학이었답니다. 그 정신과 의사였나 봐요. 소아정신과 의사. 이 사람으로부터 꽃다발이 도착을 했대요. 이어서 the card read. 그 카드는
읽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쓰여 있었다는 거예요. Really jealous. 정말 질투나는데요. Congratulations anyway.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었대. 그러면 이제 대충 알지 않겠어요? 왜 사람들이 아무 말 안 했을까? 질투나서 그랬겠지. 질투나서. 그치? 이제 웃으면서 예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하는데 저 새끼가 뭐라고 제가 막 이런 걸 받아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리고 이 글쓴이는 그걸 느끼고 있었던 거야. 저 사람들이 상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네? 이런 게 이제 조금 그랬다는 거지. 그치? 근데 이 동료는 어땠습니까? 솔직하게 말했죠. 좀 부럽다. 그래도 뭐 축하해 라고 얘기를 했잖아. 솔직하게 얘기를 했죠. From that moment on. 자, 우리가 from 뭐뭐 on 하면은 이때부터란 뜻입니다. 그 순간부터 I knew I could trust that man. 나는 그 남자를 신뢰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야.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야. 왜 믿을 수 있다고 느꼈을까 이 사람은? 솔직하니까. 솔직하게 말했잖아. 질투 난다고. 솔직하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꼈다는 거죠. 다른 주변부 사람들은 어땠어요? 그냥 웃으면서 평상시처럼 대했어. 상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어. 근데 저 사람들은 뭔가 이 꿍꿍이가 뭔지를 내가 모르는 거야. 속마음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뭔가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정말 신뢰를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데 이 사람은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잖아. 이 동료 이제 의사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죠. I love him. 나는 그를 좋아했대요. For being so real, so authentic. authentic이란 단어 나왔네요. 진실된이란 뜻이죠. 자, for 전치사니까 뒤에 동명사 being을 쓴 겁니다. 이 be를 동사라고 보자면 뒤에 나와 있는 얘가 보어인 거죠. 그렇죠? 이 being을 빼먹으면 당연히 틀리겠죠. 전치사 뒤에 명사가 없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 정말 진짜고요. 진정성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I would always feel. 자, 나는 항상 느끼곤 했답니다. 대절 이하라고요. I knew where he stood. 그가 어디에 있던지 간에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나는 알고 있다고 느끼곤 했고요. 그리고 나는 항상 안전하다고 느끼곤 했답니다. 그의 주변에서는요. 왜냐면 그가 그의 진정한 모습을 나한테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이제 어떤 호감 그리고 어떤 믿음 이런 걸로 인해서 발전된 어떤 동료애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냥 그 얘기였습니다. 별거 없죠 내용, 그죠? 그래서 낼만한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삽입 하나만 써놨는데요. 사실 여기서 좀 추가를 하자면 아까 말했던 내용 일치 아니면은 뭐 연결사 요 정도 좀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낼만한 게. 되셨나요? 자, 다 됐으면은 마지막 질문입니다. 14강에 4번 갈게요. 자, 이 구조독해 패턴을 보면은요. 주제 1, 주제 2, 예시 1, 예시 2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이 주제 1, 주제 2는 뭐냐면요. 구체적인 주제, 그 추상적 주제냐, 구체적 주제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주제 1번이 좀 추상적 주제고요. 주제 2번이 구체적 주제예요. 차이점이 이거예요. 자, 이거는 이 내용을 보지 말고요. 바로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시면 Health is a dynamic and complex state래요. 그러니까 건강이라고 나왔으니까 건강이 주요 소재인가 보죠. 건강은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상태랍니다. 애매하죠?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상태래요. 뭐가 역동적이고 뭐가 복합적인데? 애매하잖아 말 자체가. 추상적 주제가 되는 겁니다. 이어서 보자면 It is a product. 그것은 즉 건강은요 어떤 산물입니다. 어떤 산물이냐? Of continuous interactions. 그러니까 지속적인 상호작용의 산물이래요. 어떤 상호작용이냐? Between an individual's genetic makeup, environmental conditions, and personal experience 사이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래요. 즉 이제 개인의 유전적 체질, 뭐 환경적 조건, 그리고 개인적 경험 이런 것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산물이 바로
건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한 하나로 인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서 건강이라는 게 생겨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다? 유전적인 체질도 있겠죠, 당연히. 그런 것도 있고 환경적 조건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경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거가 이제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건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어?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했죠. 자, 이제 본격적인 예시가 나오는데,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n advance in immediate and long-term health. 자, 유아의 당시에 그리고 장기적인 건강은요 영향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건강과 장기적인 건강은 예를 들어 내 아들이 7살이야. 그러면은 내 아들내미의 지금의 건강 그리고 나중의 건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건강이 뭐에 영향을 받냐면 그 애 엄마의 개인적 생활 양식 패턴 됐어요? 그러니까 생활 양식 그런 방식이죠. practice니까 그런 관행 그런 이제 그런 행동들 언제? during pregnancy니까 임신 기간 중에 됐어?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 엄마가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평상시 행동을 어떻게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데 그에 대한 예시가 이만큼 나오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 임신 기간 중에 엄마가 하는 개인적인 그런 행동, 생활 방식 습관 그게 예를 들어서 그녀의 식습관이라던가 아니면 뭐 사용이나 회피래요. 알코올이나 타바코나 다른 약물들 그러니까 술, 담배, 뭐 특정한 약물 이런 거의 사용 또는 회피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routine prenatal care 그러니까 뭔가 일상적인 태아 관리라던가 아니면은 또 exposure 노출이라던가 to communicable illnesses or toxic stress랍니다. 그러니까 communicable 하면은 이 communication이 원래 의사소통하는 거잖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즉 전염성이 있는 이라는 뜻이 돼요. 전염성이 있는 그러니까 전염성이 있는 질병이나 아니면 유독성의 스트레스 이런 거에 대한 노출 이게 뭡니까? 다 임신했을 때의 생활 방식 습관에 대한 예시가 됩니다. 자, 만약 이런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됐어? 그러니까 임신 기간 중에 쉽게 말하면 임신 기간 중에 엄마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애의 지금의 건강과 나중의 건강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됐어요? 예시로 든 겁니다. 다음 내용 보자면 자, 예를 들어서 엄마들이 who fail to maintain a healthy lifestyle during pregnancy. 자, 임신 기간 동안에 건강한 생활 방식을 유지하지 못한 엄마들은요 are more likely to give birth to infants. 자, give birth to가 뭐뭐를 낳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뭐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more likely to니까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높대요. 어떤 아이를? who are born prematurely. 이 prematurely가 일찍이거든요. 너무 이르게, 너무 일찍. 그러니까 일찍 태어난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조산하는 거 말하는 거야. 그리고 have low birth weight니까 낮은 태어날 때의 체중이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저체중. 아니면 어떤 경험을 할 수도 있답니다. A range of special challenges. 그러니까 다양한 범위의 특별한 문제들 이런 거를 경험하는 유아를 낳을 수도 있답니다. 근데 이게 참 슬프네요. 갑자기 저희 옛날 생각이 나네요. 이 세 가지를 우리 애는 다 경험했어요. 이 세 가지를요. 근데 우리 와이프가 술 담배를 하지 않거든요. 생활 방식이 뭐 그런 것도 아니었는데 일단은 쌤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8개월 차에 태어났었고요. 이제 팔싹둥이. 그리고 태어날 때 몸무게 평균적으로 이제 3kg대로 많이 태어나잖아요. 그렇잖아. 우리 애가 1.2kg로 태어났어요. 1.2kg.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이제 애를 낳을 때 그때 이제 병원에 있었는데 그때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벌써 그게 6년 전인데 이제 막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막 이제 그러잖아. 막 이제 빨리 막 임산부 빨리 막 이렇게 해. 그럼 밖에서 남편은 이제 철제 의자에 앉아갖고 이러고 막 이러면서 기다리고 있고 이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드라마 보면은 약간 그런 게 이제 생각이 났어요. 막 세워라 내워라 막 기다리고 막 몇 시간 기다리고 막 이런 드라마 장면이 딱 떠오르는 거야 그때. 내가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어 나도. 저는 철제 의자는 아니었고 푹신한 의자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5분 정도 지났어요. 5분 정도 지났는데 보호자분 오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난 이제 나라고 생각 못했지. 주변을 봤어.
저요? 그러니까 예 얼른 오세요 이러는 거야. 갔어. 애가 이제 여기 인큐베이터에 있어. 그러고 아 얘가 제 애예요? 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처음에. 아니 애가 이렇게 빨리 나온지 몰랐으니까 5분 만에 나왔어요 애가. 그러니까 아 얘가 제 애예요? 네. 근데 진짜 내가 딱 처음을 봤는데 처음 내가 보자마자 사진을 찍었거든요. 애기를요. 그걸 이제 내가 페북에 올렸었는데 진짜 애가 얼마나 했냐면요. 진짜 내 팔뚝 하나만 했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대봤어요. 내 팔뚝 여기부터 내 발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발 사이즈만 한 거야. 정말로. 근데 거기에 손가락 발가락은 당연히 다 있더라고요. 아무튼간. 그리고 막 그런 거 막 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순식간에 이게 일이 일어나니까 뭐 이게 좀 현실감이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갖고 얘는 이제 그 신생아 중환자실로 바로 갔어야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바로 갔죠. 그래갖고 아 얘 이제 애 이렇게 뭐 태어났고 뭐 이게 다 있고 어떻게 됐습니다 하는 다음에 아 얘 하더니 그냥 가버린 거야. 애 데리고 와이프는 안 나오고 난 벙친 거지. 뭐야 지금 어떤 상황인 거야?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거야. 그때 와이프도 조금 이제 몸이 좀 위험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이제 같이 들어가게 해주는데요 분만실을요. 그때 이제 좀 위급 상황이라 나는 못 들어가게 있었어요 남편은.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때 조산했지. 저체중 1.2kg로 태어났거든요. 그때 이제 그 인큐베이터 비용이 인큐베이터에 2달이 있었는데요. 비용이 5,300만 원 나왔어요. 비용이 5,500이요. 아무튼 5천 얼마 나왔어요. 아 근데 아니 놀라지 마세요. 저 5천 얼마 안 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낸 돈은요 8만 원 냈습니다. 8만 원 냈어요. 8만 원. 아 왜 그러냐면요. 그 이제 저체중으로 태어난 애들은 그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게 있어요. 지원을 해주는 게 있는데 웃긴 게 뭐냐면 그게 몇 킬로로 태어났느냐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더라고요. 몇 킬로로 태어났느냐. 근데 제일 지원을 많이 받는 게 1.5kg 미만이었어요. 근데 1.2로 태어났잖아. 그래갖고 이제 이 지원금 다 받고 이제 뭐 보험 뭐 어쩌고 하니까 8만 원인가 남았어요. 8만 원 냈어. 그러니까 5천만 원 나머지는 다 이제 딴 데서 내준 거예요.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다양한 범위의 경험을 했다? 진짜 제가 약간 과장하자면요. 그때 애 태어나고 1년 동안은요 한 달에 병원을 20번씩 갔어요. 정말 약간 과장을 하면. 그러니까 뭐가 문제래? 뭐 호르몬이 문제래? 애가 요만하다 했잖아. 피를 3통씩 뽑아요. 이걸로. 그거 갖다가 호르몬 검사하고. 근데 또 뭐 이제 호르몬 검사하니까 뭐 애가 뭐 이제 뭐 호르몬이 어쩌고 막 얘기해. 나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와이프는 옆에서 아 그래요 뭐 인슐린이 어쩌고 막 뭔 소리 해. 난 뭔지 모르겠어. 근데 아무튼 막 뭐 어쩌고 얘기하는데 이제 결론으로 들었던 게 뭐냐? 애가 남자애가 아닐 수도 있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는. 내가 봤는데 증거물을 아니 내가 태어나자마자 봤다 했잖아. 내가 증거물을 봤는데 이건 또 뭔 소리 하는 거야. 뭐 호르몬 상으로는 애가 생물학적으로는 남자가 아닐 수도 있대. 이건 또 무슨 개소리야. 막 이런 막 그런 경험도 했었고 무슨 뭐 뇌에 무슨 뭐 뇌출혈이 있대요. 그래서 뭐 뇌출혈한다고 뭐 초음파 막 이렇게 뭐 해요. 여기 뚝배기에다가 뭐 돌려 이러고 뭐 초음파 검사하고 그리고 뭐 A인데 MRI 검사하고 또 뭐 했지 또 뭐 심장에 빵꾸가 있대. 그래 진짜 별거 다 했어요. 그리고 뭐 신생아 망막증인가 뭐 이거 검사를 해야 된대요. 그럼 이제 그 망막증 검사할 때가 이제 부모들이 제일 많이 우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안약 같은 걸 넣는 거예요. 이렇게 동공을 확장해주는 그 안약을 10분 간격으로 해서 5번을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넣고 10분 기다렸다 또 넣고 10분 기다렸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 애가 요만하잖아. 애도 또 막 난리치 막 하면서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애를 데리고 들어가죠. 근데 데리고 들어갈 때 거기서 이제 그 병원에서 선택권을 줘요. 부모님이 들어오셔도 되고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근데 안 들어오는 걸 권장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거기에서 거의 99% 부모들은 다 울어요. 근데 이제 와이프는 못 들어가겠다 했고 이제 와이프는 안 들어갔고 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저는 의사가 뻘짓할까봐 감시하려고 간 거거든요. 아직도 기억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게 눈이 뻑뻑해지거든요. 그 안약을 넣으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딱 이렇게 고정시키는 어떤 기구가 있어요. 여기를요. 그 여기를 고정을 시켜요 애를. 근데 이제 어른들 같은 경우면은 왼쪽 보세요 오른쪽 보세요 하면 되잖아. 근데 애가 그게 될 리가 없잖아. 어떻게 해요? 뭘로 이렇게 잡아 그 어떤 뭐 이렇게 집게 같은 걸로 눈을 잡아요. 그리고 돌려요. 그럼 당연히 얘는 난리 나겠죠. 이쪽으로 돌려요. 그리고 또 이쪽으로 돌려요. 이쪽 눈 돌리고 해요. 그걸 내가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보는데 진짜 이게 허벅지 찔리면서 봤어요. 나도 막 터질 것 같아갖고 참았습니다.
정말 참았어요. 왜냐면 내가 울면은 와이프도 힘들까봐. 와이프는 밖에서 엄청 울고 있고, 애가 막 그 요만한 애가 막 자지러지게 우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유 뭐 그냥 잽도 안 돼. 그냥 겁나 많이 했어요. 아무튼 겁나 많이 했어. 막 큰 수술도 한 2번인가 했고 막 이제 막 2주 동안 입원해 있고 막 그런 것도 다 했어요 그때 애기. 막 별거 다 했는데 뭐 지금은 다 괜찮아졌습니다. 지금은. 네. 근데 아무튼 그랬었다. 갑자기 이거 보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나네. 자 아무튼간 이어서 볼게요. 아니 근데 좀 억울한데 우리 와이프 술 담배 안 해? 나도 그 당시에 술 담배 안 했어요. 나도. 아무튼간 자 이러한 애들은 또한 직면합니다. 또 슬퍼질라 하네. 읽을수록. significantly greater risk. 자 훨씬 상당히 더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어떤 위험이냐면 of developing chronic health problems and early death예요. 이건 좀 야 이거 어떤 새끼야 이거 무슨 야 씨. 나 갑자기 좀 감정이입돼서 화나려고 그러네. 아니. 나 이거 안 하면 안 돼? 나 열받으려고 하네. 아무튼간 만성적인 건강 문제 그리고 아무튼 이런 거 그러니까 만성적인 건강 문제를 발생시키는 거 그리고 이런 거 알아서 해석하세요. 이런 거에 이제 위험을 이제 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답니다. 자, in contrast 대조적으로 자 지금까지는 이제 전부 다 좀 뭔가 이 임신 기간 중에 엄마가 몸 관리를 잘 못했을 때 아이에게 생길 수 있는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번에는 반대 얘기겠죠. 대조적으로 아이는 어떤 아이냐면요 관계대명사가 여기까지예요. 엄청 길죠. 근데 이 병렬 구조를 좀 잘 살펴보시면 잘 보세요. 여기 is고요. consume즈고 live즈고 has거든요. 근데 얘만 raised예요. 얘만. 왜냐면 앞에 is가 생략된 겁니다. 됐어요? 요것만 좀 주의하세요. 요것만. 자, 그럼 보시면 건강하게 태어나서 길러졌어요. in a nurturing family. 그러니까 nurture가 영양을 공급하다라는 뜻인데요. 그럼 영양을 잘 공급해주는 가정이겠죠. 그런 곳에서 길러지고요. 그리고 뭔가 영양가가 있는 식단을 섭취하고요. 그리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고요. 그리고 수많은 기회를 가진답니다. 어떤 기회냐면은 학습과 레크레이션. 레크레이션은 어떤 그냥 오락거리를 말하는 거겠죠. 이런 거를 위한 수많은 기회를 가지는 아이. 그냥 한마디로 금수저. 자, 이런 애는요. is more likely to enjoy a healthy life. 자, 건강한 삶을 누릴 가능성이 높답니다. 이거 너무하네 이 글 자체가. 나 갑자기 열받으려고 그러네. 자, 이런 거 내용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한 주제를 알 수 있었지만 다시 주제문으로 이제 돌아가서 우리가 보자면 결국에 건강이라는 거는 뭡니까?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상태다. 어떤 단일적인 게 아니다. 어떤 특정한 하나로 인해서 결정지어지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뭐다? 유전적 체질, 환경적 조건, 개인적 경험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최종 산물이 바로 건강이다. 라고 이 주제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 원래 지금 이 주제 이후로는 계속해서 예시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은 이 만약 빈칸 문제 같은 걸 낼 때 이 주제문에서 빈칸을 뚫는 게 가장 일반적인데 사실 여기에서는 빈칸을 뚫을 만한 게 없어요. 뚫을 만한 게 없어. 기껏해야 요 정도? product of continuous interactions. 근데 얘는 빈칸으로 내기에는 사실 적합한 부분은 아닌 게 왜냐면 뒤에 between 이하에서 예시가 다 나와 있으니까 단서를 쉽게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별로 적합하지는 않은. 그렇다고 해서 첫 문장을 빈칸으로 내기에서 조금 애매한데 낼 수는 있어요. 여기를 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제가 일부러 출제 포인트로 써놓은 거고요. 그러면은 이 글은 빈칸 쪽보다는요 연결사로 내는 게 조금 더 괜찮아 보이긴 해요. In contrast 나와 있죠? 여기에 아까 위에 for example 나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연결사로 내기 괜찮고 빈칸으로 낸다면 첫 문장 정도 이 정도가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일찍 끝났네요. 그죠? 자, 고생들 하셨고 이제 앞으로의 일정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진도 부분은 다 이제 3개 나왔잖아요. 3개.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날에 스팅라이트 마지막 15강 3개 지문을 이제 자습서랑 제가 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조금 이 남은 기간 동안 아마 좀 많이 빡빡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문제가 진도가 이제 다 아직 안 나간 상황인데 우리 뭐 워크북이라든가 그 다음에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들도 해야 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뭐 변형 문제도 그래 뭐 유의어도 그래 이제 이런저런 해야 될 것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학원에 와서만 학습을 하면 사실 좀 많이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그때 파일로 줬던 건 다 했어요? 연휴 전에? 갑자기 급 조용해졌네. 다 했었죠? 아니에요? 그럼 내가 질문을 바꿀게요. 다 한 사람 혹시? 네, 죄송합니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지들아. 다 다음 주 시험이야. 내가 몇 번씩 얘기했잖아. 지난 1학기와 같은 결과를 받지 말자고요. 더 나은 결과를 받아야죠. 우리가 항상 노리는 건 그거잖아. 그렇지? 그리고 난이도는요. 우리 지난번에 1학기 중간 때 어렵게 나왔잖아. 그 객관식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작년 기출을 봤어요. 니네 학교. 작년 기출 봤는데 어려웠어요. 작년 기출. 분명한 거는 가져보는요. 올해 시험이 더 어려워졌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딱 니네 때. 니네 1학년, 지금 현재 2학년. 니네 때가 딱 시험이 어려워요. 니네 때가. 그렇기 때문에 작년 2학기 중간이 어려웠지만 그것보다 여러분은 더 어려울 거야. 이번에. 그러니까 좀 신경 써서 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학습을 하실 때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 체크를 해서 보통 이제 제가 개별적으로 질문을 받아주곤 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시는 게 가장 좋냐면 그냥 한마디로 말할게요. 복잡하게 얘기하면 헷갈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 혼자 해결 안 되는 거를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습서도 보고 막 구글링도 해보고 뭐 어떤 영어 카페 같은 데 가입해서 막 질문도 해보고 지식인에도 올려보고 막 다 해봤어. 근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저한테 갖고 와서 질문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 무슨 뭐 쌤 이거 단어 무슨 뜻이에요? 막 이런 거. 그런 거 물어보지 좀 마. 니네가 찾아. 니네 사전 찾을 수 있잖아. 그런 거 말고 너네 혼자 학습할 때 해결이 안 되는 것들. 내가 해설지를 만들어 줬지만 그걸 봤는데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거를 여러분이 좀 체크를 미리미리 해놓고 질문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고생들 하셨고 아까 전에 저한테 그 자료 요청하신 분들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만 잠깐만 남아주세요.